1시 3분에 해제 요구안 가결을 했는데 그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무슨 말씀을 했냐. 국무회의로서 그 비상계제 해엄 그 해제가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지 말고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3시 반까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네. 그 시간에 그러면은 34명이나 되는 위관급 장교들이 용산으로 지금 오고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본회의장에 있었던 우리 의원들이 기다렸던 그 상황이 맞는 거죠. 선포를 지금 해제 선포를 바로 했어야 되는데 안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병력 이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특히 장교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제를 가결하도록 이야기가 된 겁니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죠. 네.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제 결의를 했는데 네. 그걸 다시 2차 계엄으로 간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차 계엄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30분 만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짧은 시간만 하더라도 네. 이 부분에 대한 억측은 상당히 논리가 비약하다, 굉장히 궁색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계엄 해제 가결 직후 계룡대 장교 34명 용산행 2차 계엄 모의 추정입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직접 인용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총장님께서 새벽 3시에 버스로 부장들을 육군본부에 있는 부장들을 올라오라고 지시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만에 복귀했죠. 예, 그러면 1시 반 대통령이 올 때부터 3시 지시가 내려질 때까지 과연 무슨 작당을 했을까 의문이 생기겠죠. 네, 부승찬 의원이 직접 상임위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박안수 이 육군 참모총장한테 한 질의죠.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지난 3일 저녁 10시, 오후 10시 23분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바로 한 이 두세 시간 상간에 한 이 4일 새벽 1시 3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근데 당시 논란이 있었던 게 가결이 됐는데 왜 해제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었죠. 해제 선포가 이루어진 시각 당일 4시 27분입니다. 1시 3분부터 4시 27분 사이에 3시간 24분 동안 왜 빨리 안 하는 거야라는 얘기가 있었고 당시 윤 대통령이 밝히기를 국무회의를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여는 시간이 좀 걸린다. 국무위원들이 오는 걸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얘기는 요 부분인 거죠. 요 사이 새벽 3시 육군본부 장성급 위관급 장교 34명이 용산을 가는 버스에 다 같이 탑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략 30분 뒤에 다시 지시가 오기를 귀환해라라고 해서 귀환 지시를 받고 복귀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실은 맞다라고 또 네 맞습니다라고 또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상희 의원님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부승찬 의원이 제기하는 거는 2차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에 2차 계엄을 혹시 시도하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거든요. 여러 가지 헌법적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오전 1시 30분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가결을 했습니다. 네. 이건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리자면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제를 가결하도록 이야기가 된 겁니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죠. 네.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제 결의를 했는데 네. 그걸 다시 2차 계엄으로 간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차 계엄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30분 만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짧은 시간만 하더라도 네. 이 부분에 대한 억측은 상당히 논리가 비약하다, 굉장히 궁색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 사건들에서 사회가 흉흉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심지어는 뭐 한동훈 대표의 사사설까지 이야기 나오고 세균 테러까지 이야기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공식적 석상에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2차 계엄까지 가는 억측이라든가 그런 논리 비약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정 의원님. 저 오전 3시 30분 저 시간은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지 못했던 시간입니다. 네. 1시 3분에 해제 요구안 가결을 했는데 그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무슨 말씀을 했냐. 국무회의로서 그 비상계제 해엄 해제가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지 말고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3시 반까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네. 그 시간에
그러면은 34명이나 된 위관급 장교들이 용산으로 지금 오고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본회의장에 있었던 우리 의원들이 기다렸던 그 상황이 맞는 거죠. 선포를 지금 해제 선포를 바로 했어야 되는데 안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병력 이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특히 장교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 계엄 모의 추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네. 반드시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코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네,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기사 다시 가볼까요? 근데 이제 부승찬 의원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당시에 버스에 탔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2017년에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사 편성표 직책이랑 좀 일치하더라. 2017년에 계엄 계획을 했었던 그 인원들이랑 당시 버스 탄 인원들이 좀 일치하더라. 그러니까 더더욱 2차 계엄을 생각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정 의원님. 근데 한편으로 생각할 때 2017년에 이 계엄 계획을 이 문건을 작성했을 때는 그때 윤 대통령이 또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2017년 거랑 직책이 일치하니까 2차 계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 입장이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2024년도 버전에 그 계엄사령부 편성표가 있다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2017년 그 전에 작성이 된 걸로 돼 있는 그 편성표를 따라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 부분이 더 의심이 강하게 되는 그런 정황인 겁니다. 네, 2차 개업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억측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게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해제가 결의된 상태고 34명이 계엄에 대한 직책에 대한 편성법에 따라서 맞는 그런 직책이 사람이 모였다 하더라도 네. 그것을 가지고 이 계엄이라는 것이 뭡니까?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통제를 해제된 상태에서 그게 모여가지고 다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작전을 짠다?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지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꼭 모여서 그것을 어떻게 작당을 한다? 이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은 또 다른 유언비를 유포해서 그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거와 똑같습니다. 네. 억측일 뿐이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아니다. 상당히 수상한 정황이 있고 이건 국정조사 등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아까 저희가 직접 부승찬 의원이 누구한테 물어봤느냐? 계엄 사령관이었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한테 물어봤었죠. 그리고 이 육군참모총장 오늘 구속 이 영장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이 박안수 총장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지금 얘기한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